자, 오늘은 제가 다른 유튜버들의 영상을 내 영상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It's mine now. It's mine now. It's mine now. 벤치마킹에 대한 얘기예요. 자, 바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벤치마킹하고 카피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벤치마킹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힌트가 있어요. 벤치마킹은 기업이 우수한 타 기업의 제품이나 기술, 경영 방식을 배워서 응용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응용이에요. 카피와의 차이점도 여기서부터 발생합니다. 자, 복제, 복사, 재현 이런 거는 그 어떤 추가적인 가치 제공 없이 다른 사람의 거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콘텐츠를 만드는데 벤치마킹을 어디다 쓰지? 다른 사람들이 만든 걸 내가 응용한다는 게 말이 쉽지 이걸 어떻게 할까? 그리고 솔직히 응용이라고 하지만 그냥 카피하고 거기에 이것저것 다 갖다 넣는 거 아닐까? 콘텐츠 제작같이 창의적인 작업에 있어서 벤치마킹이 어떤 거냐면은 제가 비유를 하자면 셰프가 요리를 할 때 사용하는 소스 레시피들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등심 스테이크를 어떻게 만들지를 내가 고민을 할 때 상황에 따라서 어떤 소스를 쓸지를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선택지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상황에 따른 응용에서도 차이가 나요. 내가 납품받은 등심이 지방 함량이 조금 낮은 고기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럼 소스를 그대로 쓰지 않고 응용을 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데미글라스 소스를 만든다. 그러면은 여기에 버터나 탈로를 조금 더 넣어서 지방감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스도 내가 얼마나 많은 레시피들을 알고 있고 이거를 자유롭게 가져다가 응용할 수 있나 없나에 따라서도 전체 요리의 완성도에 크게 차이가 나겠죠. 이게 바로 벤치마킹이에요. 남의 걸 갖다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사용 가능한 수많은 지식과 도구들 중에서 하나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레시피를 20개를 알고 있고 2개를 알고 있고의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각 레시피마다 내가 이거를 응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고의 없고도 차이가 날 거예요. 자, 그럼 제가 벤치마킹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오늘은 한번 제가 축구 콘텐츠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목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스포츠 유튜브 채널을 만드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문제 파악과 가설의 단계예요. 채널을 시작하면 내가 누굴 위해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야 될까 되게 고민이 될 거잖아요. 그럼 한번 그림을 크게 한번 가져가 보는 거예요. 스포츠 콘텐츠 자체가 갖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스포츠의 문제는 이게 아닐까 싶어요. 사람들은 내가 보는 스포츠만 본다. 애초에 축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콘텐츠를 고민하기에는 시청자층이 너무 좁을 수가 있으니까 이걸 좀 해결하고 조금 더 넓게 도달하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의 숙제는 다른 스포츠, 야구나 농구 같이 다른 스포츠에는 관심이 있지만 축구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도 볼 수 있는 콘텐츠는 어떤 게 있나 고민을 해보면 좋겠죠. 우선 가장 큰 문턱은 뭘까요? 우리가 넘어야 될 첫 번째 문턱은 바로 문화가 아닐까 싶어요. 스포츠라는 거는 어떤 현상 자체만을 보면서 즐기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다 같이 향유하고 나눌 수 있을 때 진짜 빛을 발하는 게 스포츠인데 야구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팀의 승패에 따라서 사무실의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런 문화를 뛰어넘는 게 굉장히 힘들 거예요. 자, 그럼 절망을 하고 포기를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는 어차피 야구만 보고 축구는 봐도 유럽리그 하이라이트나 보지 내 콘텐츠를 누가 보겠나? 자, 아니죠. 이제 답을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나랑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는 곳이 어딨나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에서 문제의 바운더리를 내 나름대로 가설을 통해 조금 좁혔어요. 사람들은 보던 것만 보고 문화라는 높은 벽이 있기 때문에 이걸 뛰어넘는 건 너무나도 힘들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이걸 해결한 사람은 있을까요? 그래서 새로운 시청자층이 유입이 되지 않고 있는 스포츠에 대해서 좀 검색을 해봤는데 NFL이 이런 문제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NFL은 단일 스포츠 리그 중에서 전 세계에서 따라올 수 있는 스포츠가 없어요. 2등인 NBA랑도 비교해도 차이가 굉장히 커요. 완전히 압도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청 평균 연령이 55세라는 거예요. 젊은 층 유입이 아예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미국은 출산율도 1.7 정도고 인구 피라미드도 굉장히 안정적인데 되게 이상하죠. 반면에 농구는 아주 고르게 시청자층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젊은 층을 지속적으로 유입시키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NFL은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자, 이걸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NFL의 평균 경기 시간은 3시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 진짜 플레이를 하는 경기 시간은 평균적으로 11분밖에 안 돼요. 진짜 이상하죠? 총 3시간 중에서 75분 정도가 광고예요. 3분의 1이 넘죠. 그리고 70분 정도가 선수들이 필드에서 서성이고 대기하고 자리 잡는 시간, 그리고 리플레이가 20분 정도가 된다고 해요. 리플레이를 보는 시간이 실제 경기 시간보다 길어요. 이걸 젊은 사람들이 보겠냐는 거죠. 안 보죠. 그런데도 여전히 인기가 높은
이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스포츠 리그인 이유는 NFL이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진짜 미국 문화이기 때문이에요. 친구들이랑 가족들에게 모여서 음식을 먹고 광고 나올 때마다 수다 떨고 막 경기 시작하면 잠깐 집중하고 다시 수다 떨고 자 이렇게 즐기죠. 오히려 계속 집중할 필요가 없어서 갖고 있는 장점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식축구도 아까 내가 만들려고 했던 콘텐츠랑 비슷한 이유로 콘텐츠를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내가 다른 스포츠의 문화가 벽이었다면 미식축구는 미식축구 문화 자체가 벽인 거죠. 그럼 이제 이 문제를 콘텐츠로 해결한 사람을 찾아야 될 거예요. 이 문제를 뛰어넘기 위해 이거를 해결한 크리에이터는 누가 있나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딱 눈에 들어오는 유튜버가 하나 있더라고요. 구독자 600만의 디스트로잉이라는 유튜버입니다. 이 유튜버는 레이지보이 쇼파로 대표되는 스포츠인 NFL을 유튜브에 맞게 재구성을 했어요. 미식축구에서 제일 재밌는 부분을 완전히 압축해서 새로운 스포츠로 재탄생을 시켰습니다. 복잡하고 정신없는 미식축구를 1대1 형식으로 압축을 시켜버렸는데 이게 미식축구에서 가장 재밌는 부분이거든요. 이것만 빼서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바로 와이드 리시버와 코너백의 대결을 극한으로 압축시켜 놓은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공을 잡아서 엔드존까지 가려는 사람과 이걸 막는 사람의 대결인 거죠. 이건 진짜 너무 단순해서 미식축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봐도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 채널은 항상 같은 포뮬라로 영상을 제작을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영상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이 영상의 최고 하이라이트 부분을 앞부분에 빠르게 딱 보여주면서 스펙타클을 만듭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영상의 소개를 시작해요. 우승을 할 경우 어떤 보상이 있는지 이걸 끝까지 봐야 되는 이유를 바로 던지고 시작을 하죠. 그 뒤부터는 단순해요. 경기, 리액션, 경기, 리액션 이것만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럼 이제 생각이 들 거예요. 이런 미식축구도 재밌는 부분을 극대화해서 콘텐츠로 만들면 다이나믹하게 만들 수 있구나. 근데 농구나 야구는 왜 이렇게 안 하지?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오히려 농구는 본 경기 자체가 너무 다이나믹해가지고 일반인들이 나와서 1대1 하는 건 오히려 재미가 없고 야구는 뭔가 계속 다이나믹하게 할 만한 요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늘어지는 스포츠의 유튜브 콘텐츠가 가장 다이나믹하게 제작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축구에도 이게 적용이 되나 한번 봐야겠죠. 아니나 다를까 제가 찾아봤더니 해외에 이미 몇 개의 채널들이 이 포맷을 그대로 사용해서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검증이 된 거죠. 다양한 채널들이 있는데 이 세 개의 채널들이 이거를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평균 조회수도 굉장히 높고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이미 다양한 채널들에서 이 포맷을 시도했었고 좋은 결과가 있었어요. 특히 조원희 선수의 채널을 딱 가보면은 최근 1년 동안 제작된 영상들을 딱 살펴보면은 낮은 조회수 영상들 사이에서 폭발하는 영상들이 막 보이는데 이건 모두 1대1 영상들입니다. 그럼 이제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것 같아요. 이 디스트로잉이라는 유튜버가 만든 포맷을 우리가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충분한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과정을 어떤 콘텐츠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내 인사이트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제 흡수를 해야 되는 거죠.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 이게 내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먼저 내가 만들 축구 콘텐츠가 넘어야 될 문제를 찾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동일한 문제를 겪고 있는 스포츠를 찾았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한 유튜버도 찾았죠. 그 다음에는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했는지 영상의 구조를 분석하고 해외와 국내에 있는 유사 사례들까지 확인하면서 검증을 마쳤어요. 그럼 이제 디스트로잉의 영상에서 실제로 어떤 인사이트들이 있었는지 내가 정리를 해야지 내 인사이트가 되는 거죠. 여기서 디스트로잉이 가장 잘한 점은 미식축구의 복잡한 룰과 전술을 와이드 리시버와 코너백의 1대1 대결이라는 단순한 구조로 재해석을 한 거예요. 이 한 가지 대결만 이해하면 영상을 즐기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말 그대로 스포츠라는 장르의 높은 허들인 룰과 전략을 완전히 제거를 해버린 거죠. 누구나 즉시 이해할 수 있는 감정 단위로 압축을 한 거예요. 자, 유튜브에서 강력한 포맷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핵심 충돌 구조를 추출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인사이트는 진입 장벽을 낮추는 캐스팅입니다. 디스트로잉 채널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프로 선수가 아니라 일반인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더 큰 장점이 됩니다. 세계적인 선수는 당연히 잘할 거고 기대치는 높지만 일반인이 보여주는 예상 밖의 장면은 훨씬 더 감동적이거든요.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상상 이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스토리텔링이 없어도 몰입감이 생기겠죠. 세 번째 인사이트는 영상의 포맷을 넘어서 참여하고 싶은 문화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디스트로잉 콘텐츠의 성공은 단순히 포맷을 넘어서 이 콘텐츠를 하나의 참여형 문화로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학생들, 아마추어 선수들, 지역 클럽 전직 선수들까지 모두 이 콘텐츠에 참여하고 싶어 합니다. 단순히 1대1 경기 영상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여기에 나오면 나도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라는 감정을 주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이런 문화가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참여자가 늘어나고 그냥 영상 하나가 아니라 참여하는 문화 자체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 단위에서 자연스럽게 이게 복제가 되고 구독자 기반이 아니라
참여 기반의 커뮤니티가 형성이 됩니다. 좋은 채널은 재미에서 끝나지 않고 참여하고 싶게 만드는 구조로 갖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자, 이제 완전히 내 지식이 된 것 같아요. 자, 언제든 응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부터예요. 제가 아까 얼마나 다양한 인사이트를 얼마나 깊게 알고 있냐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지금까지 했던 거는 벤치마킹을 하나를 한 거예요. 지금은 제가 세운 가설 하나에서 시작해가지고 3가지의 인사이트가 나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해나가야 돼요. 계속 새로운 인사이트를 찾아서 축적을 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10개가 되고 20개가 되고 100개가 되겠죠.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어디에 이렇게 써놓은 인사이트가 아니라 그냥 내 머릿속에서 바로바로 꺼낼 수 있는 그런 도구 세트가 돼요. 지금처럼 구조적으로 분석하는 연습을 계속하면은 이 인사이트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선명하게 나만의 방식으로 진화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거창하게 문제점을 찾아서 가설을 세우고 리서치를 하고 이런 게 아니더라도 이런 걸 계속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잘 맞는 영상들이 화면을 전환하는 방법, 아니면 영상에서 텍스트를 넣는 위치, 인터뷰를 하는 방법, 이런 것들까지 습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벤치마킹을 계속 하다 보면은 당연히 실력도 같이 향상이 되겠죠. 벤치마킹의 종류는 정말 다양해요. 방금 제가 한 것처럼 문제 기반 벤치마킹도 있고 그 외에도 수많은 벤치마킹 방식들이 있는데 이 모든 걸 지금 다 공유해드리기에는 시간이 없고 제가 PDF로 한번 정리를 해서 드릴게요. 상황에 따라서 내가 배우고 싶은 내용을 내가 직접 만드는 방법들입니다. 이 유튜버가 보여주는 영상의 톤은 어떻게 내가 재현을 할 수 있을까? 이 채널의 포맷이나 리듬은 어떤 거지?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 채널의 영상들은 어떤 특징들이 있고 왜 이런 느낌이 들까? 이런 거를 참고할 수 있게 정리를 하는 방법이에요. 자료는 자료실에 가시면은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